몇 달 전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영상이 큰 조회수를 얻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신축 아파트 입주 후에 두 번째 하자 점검을 이야기하려고요. 제 채널에서 만들고 싶은 영상은 아니지만 사전 점검 영상으로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까. 어느 무명 작가의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은 점점 모호해지지만 사는 이야기가 다 그렇죠 뭐. 최근 아파트들의 부실 공사가 드러나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말이죠. 지난번 셀프 점검 영상에서 어떤 분이 사전 점검 업체랑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사전 점검의 한계는 입주자 개인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축 아파트에 철근을 빼먹었는지 콘크리트에 불순물을 섞었는지 우리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철근이 튀어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저는 사전 점검 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무조건 셀프로 해야 한다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 마케팅이 싫을 뿐이에요. 사전 점검 업체는 다수의 경험과 기계 장비 등의 전문성이 있으니 이용하면 좋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주세요. 참고로 사전 점검 업체를 끼고 점검한 입주자와 셀프 사전 점검을 한 입주자를 건설사 측에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전 점검 날 입주자 안내를 돕는 도우미는 건설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에요. 별도의 차별 목록을 작성해 업체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수도 1.0 한 번 더 돌 거예요. 봐주세요. 네. 도어폴은 여기 있고요. 네. 이건 뭐예요? 아, 수저함. 어머, 거기 수저함 여기 써야 돼요. 수저함 큰일 날 뻔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없는 이 정도면 진짜 아파트 깨끗하게 잘 지어진. 저희 집은 셀프 사전 점검을 했고 입주 청소 업체가 발견한 하자까지 합쳐서 총 20여 개 정도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제 지인은 사전 점검 업체랑 꼼꼼히 살폈고요. 하자가 140군데 나왔대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요. 보통 아파트마다 하자가 평균 70여 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입주자 대부분이 직장인인지라 주로 주말에 하자 보수가 몰리기 때문에 수리 기간이 오래 걸려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이사하기 3일 전 전문 청소업체에게 입주 청소를 맡겼는데요. 청소 중 발견한 하자를 적극 알려주셨어요. 저희는 사전 점검일에 마루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당시 마루는 찍힘 없이 깨끗했어요. 또 걸레바지에 날카로운 타카핀 같은 것이 튀어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발견된 거죠. 추측컨대 사전 점검일 이후 입주까지 2달이라는 기간 동안 하자 수리 작업자가 왔다 갔다 하고 사전 점검일에는 없었던 신규 시설물이 설치되었기에 새로운 하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자 점검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이사 후 며칠 내로 재빨리요. 저희 부부는 하자 접수 기간에 대해 여유있게 생각했어요.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AS 상담 접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활하자로 오해받으면 하자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지금 막 밀려있잖아요. AS가. 그럼 며칠 걸려요?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마루 찍힘은 생활하자에 속하는 것이어서 첫 접수 시에만 고쳐주고 그 다음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데요. 속상하게도 마루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새 가구가 들어올 때마다 마루가 닫히더라고요. 이렇게 발생한 생활하자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생활하자라며 접수를 받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저희는 이사 후 현관앞 메인 욕실을 쓴 적이 없어요. 청소하기 귀찮아서 샤워부스 욕실만 썼거든요. 이사하고 20일이 지난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욕조의 수전에 도금이 벗겨진 걸 본 거죠. 그 후 일주일 뒤에 하자 수리 접수를 했더니 입주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서 고쳐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청소하기 싫어서 여기 사용한 적이 없다. 이 자국은 위에서 아래로 날카롭게 찍힌 자국인데 이게 어떻게 생활하자냐고 물었지만 하자 수리 접수가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하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AS 접수센터의 담당자분이 앞으로 이런 하자를 발견하면 접수센터에 직접 찾아오지 말고 전화로 요청하는 것이 편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얼굴 보고 거절하는 게 곤란한 듯 보였어요.
미루는 거죠. 역시나 전화접수센터는 더욱 냉정하게 생활하자는 수리가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건 뭐 상담센터가 아니죠. 통보센터죠. 살아가는데 불편을 겪는 커다란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솔직히 기분은 언짢았어요. 생활하자 접수의 마지노선 일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눈치껏 입주 후 사흘에서 일주일 이내인 것 같아요. 생활하자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했으면 AS 접수를 미루는 일은 없었겠죠? 여타 하자들을 모아 접수하려던 저의 귀차니즘 때문에 욕실 수전에 도금 벗겨진 것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유튜브 소재를 얻었네요. 되도록 사전 점검일에 생활하자로 분쟁이 날 소지는 다 짚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사전업체와 함께하면 든든한가 봐요. 참고로 제 지인은 하자 수리를 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저는 욕실 수전에 스누피 스티커를 붙이며 사소한 행복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우리.